자, 먼저 봉추 선생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좋지 못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출발 후에 결국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 급락 후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그런 흐름인데요. 그동안의 낙폭을 감안하면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 정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이동평균선을 보면 21선이 61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그 시장의 약세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흐름이고요. 장중에 40포인트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꽤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하락이 멈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상승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121선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이라서 어떤 그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하게 반등이 장중에 나왔고요. 결국은 상승 양봉 마감했다. 그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을 따라서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을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매도한 양보다 훨씬 많이 기관이 매수를 했죠. 오늘 또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하면서 그 기관이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상승을 만들었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선물에서 장중에 4,2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많이 들어올 때나 많이 매도가 될 때에 비하면 그렇게 양이 큰 양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해외 증시에 눌려있던 그런 흐름이 오늘은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반등을 만들었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수급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또 장중에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약업종이 반등을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흐름이 오늘 장중에 나왔었고요. 강한 흐름으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상승한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낙폭이 워낙 크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데요. 다만 그 급락하던 분위기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으로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을 만든 게 바로 해외 증시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해외 증시의 결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선물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이 강했어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급락했던 그 분위기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급이 유입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강한 어떤 그 반등세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증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꾸준히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 아닙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는데 사실 시기만 조금 미뤘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중국 측에서나 굉장히 그 강한 어조의 발언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3천억 불에 대한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또 그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강한 발언들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상대가 또 워낙 또 그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그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걸 받아내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중국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반발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어떤 그 정말 무역 전쟁이 붙었을 때는 결국은 중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축소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장 자체는 일단 이 강한 부딪힘은 조금 누그러진 듯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또 시장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지수를 잠깐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오늘 그 흐름을 보면은 상승 양봉 마감을 했죠. 뭐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0.1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2056까지 하락했다가 2093까지 반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형주가 장중에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 하락했다가 크게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대형주가 어떤 그 흐름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이런 강한 반등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낙폭이 꽤 컸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상당한 그 큰 폭의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반등이 강하게 났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는데 이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역시 수급이죠.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자,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또 매수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기관이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또 매수를 해줬는데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4,2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도 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이었어요. 0.4% 이상 반등을 했고 장중에는 0.5%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규장에 가서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의 흐름이 어떤 그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해외 증시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죠. 미국 시장도 꺾이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한국 시장이 더 훨씬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해외 증시가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 시장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거나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긴다고 하면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증시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꾸준히 살피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만들었던 게 그동안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어떤 그런 발언들,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 무역 분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한 좋은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립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계속 좋게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태도를 180도 또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협상을 하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한국에게는 유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결국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중국의 수출 물량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자,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협상이 완벽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졌다. 그랬을 때는 또 다음 타겟을 노릴 거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랬을 때는 한국도 크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 등락의 결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에 거의 다가선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00만 원 가까이 상승했죠. 충분히 중간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었었는데 비트코인 테마가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른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슈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비트코인 관련한 암호화폐 테마의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여기 보시면은 쭉 모아놨는데요. 자, 보시면 SCI 평가 정보부터 쭉 암호화폐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대장주들인 SCI 평가 정보라든지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왔죠.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비트코인이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제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 않은 종목이나 아니면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한 지수의 등락에 대한 결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일단 해외 증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내일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거나 또 내일 장중에 선물이 급락한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분석이 필요 없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해외 증시가 좀 평범한 흐름을 보이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면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해외 증시가 최소한 급락하는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국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2100선을 넘어가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 반등이 가능하더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거의 이미 하락 추세로 완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단기 반등 구간이고요. 내일도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